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구온난화는 과연 탄소 때문일까? 진실 혹은 거짓? 지구온난화는 과연 탄소 때문인 것인가? 인류 개돼지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구온난화는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1900년도, 1800년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온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 지구에 온난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 온실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온실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탄소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03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절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농도에 대해서 이산화탄소가 40% 증가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아니고 0.035%입니다. 그런데 이게 BBC에서 방송된 경우에는 0.05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증가를 해봤자 0.07이라든지 0.08? 이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0.05%인데 이거를 100만 분율이라고 합니다. ppm이라고 하죠. 450 ppm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ppm이라는 게 엄청 낮은 단위를 쓸 때 이제 parts per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분율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정말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이게 과연 이제 수치상으로 맞는 것일까?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거를 이제 근거를 드냐면은 화성하고 금성을 예를 들어요. 근데 화성하고 금성이 이제 온도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450도에서 500도입니다. 표면의 평균 온도가 467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성 같은 경우는 467도거든요. 근데 거기는 온실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96%예요. 근데 만약에 이 96%를 ppm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되냐면요. 1, 10, 100, 1000, 만, 10만, 90만 6천 96만 5천 ppm입니다. 그러니까 이 ppm이라는 것 자체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니고요. 사실상 기체의 부피를 측정을 하려면 부피로 측정을 해야 하는데, 기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부피를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성에 있는 그 기체의 부피하고 우리는 지구에 있는 기체의 부피를 사실상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는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퍼센테이지로 나뉘는데, 근데 금성은 500도까지 올라가는데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96%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온실 효과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차지하는 비율 0.042%, BBC에서는 0.054%. 그러니까 엄청 작잖아요. 여러분들 1%도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봤을 때,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던 것처럼 진실인데 비중이 적은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하고, 정말 비중이 큰 것은 이제 가려서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도 99%의 진실에 1% 이제 좀 거짓을 섞으면은 사람들이 거짓말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2007년에 아마 BBC가 지구온난화 대사기 극이라는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방송이 있기 전부터 아마 지구온난화라는 것 자체가 있기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산화탄소 때문일까에 놓고 좀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로 가장 크게 범위를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그냥 가정된 그런 이제 추측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온도가 먼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하고 온도하고 이
봤을 때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고 나서 이산화탄소가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고 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먼저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시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극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BBC 같은 입장에서는 태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었어요. 그래서 흑점이 폭발할 때마다 그 흑점 주기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구온난화에 있어서 태양이 미치는 요인을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 중에는 하나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요새는 태양 복사열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BBC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에서 이제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반감기를 거쳐서. 그만큼 이제 태양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태양풍이 우리에게 더 지금은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는요, 의심해보고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언론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이산화탄소가 문제다. 이산화탄소가 40% 올랐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치로 과연 그만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탄소 때문이다? 저는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야 물론 이제 그냥 정말 이제 과학자들이 그 온실 효과를 연구를 해본다. 그러면은 금성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의 그 부피량과 그리고 지구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량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실험실 만들어 놓고 뭐 백열등 갖다 놓고 진짜 이제 지구처럼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아주 조금씩 그냥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놔가지고 올리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실험 같은 것도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이 0.035%, 0.054% 뭐 이 정도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봐봐요. 이산화탄소가 96%가 있는 데니까 저렇게 온난화 효과가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정말 50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96%고 이 지구는 1%도 안 되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이 지구를 달구는 원인이 될까? 어떤 것이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될까?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예전부터 가정해둔 그런 이제 사실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깨달았었냐면요. 마태복음 모든 답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태양이 엄청나게 온도가 높고 그런 사실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은요, 두 번째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 자체를 들여다보면은 지구는 외핵하고 내핵이 있습니다. 내핵의 온도가 거의 한 4,000도에서 6,000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말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멘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내액에 있는 열 에너지가 이로 인해서 어쨌든
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서 내에게서 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추측이었는데 그게 이제 맞았던 사실이 5월달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5월달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지구 내액 온도가 5천에서 6천인데 이제 내액의 온도가 지금 빠르게 식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냈거든요. 그러면 내액의 온도가 빠르게 식어가지고 외액으로 전달이 되고 있고 멘틀 쪽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멘틀이 있고 그 위에 지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열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천도 막 6천도 되는 그 내액의 온도가 외액으로 빠져나가고 그 외액에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해수면이 올라가고 온도가 상승하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제 바다의 온도가 상승할 거고 땅들도 덮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액이 빨리 식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통해서 내고 있어요. 즉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0.035%, 0.05%라 하면 그러면은 가장 뜨겁게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하고 지구 자체이지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 그렇게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만 탄소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이 이제 식물 같은 경우도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내액의 온도가 빠져나가는 중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화산 활동이 또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바닷물도 이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각도 그 멘틀에서 빠져나가는 열 때문에 지구 온도도 상승하고 물론 이제 온실 효과도 아주 적게 요인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은 진실로 큰 진실을 가리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그래서 온실 효과로 그럼 과연 이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게 거대한 자본 경제 시장이에요. 일단 환경단체 이제 밥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 지구온난화로 밥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 감정 이용해 먹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제 툰벨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도끼 있잖아요. 악령에 쉬운 애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계속 사탄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령 씌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얼굴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이제 파리 기후협약의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몰라요. 파리 기후협약의 내용을. 근데 선진국은 이미 탄소 배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야 한다. 이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요, 탄소 중립을 이룰 때까지, 즉 선진국이 내뿜었던 탄소의 양까지 이룰 때까지 탄소 정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탄소를 내뿜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의 이제 정점에 다다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선진국은 지금까지 뿜어왔으니까 돈을 내야 하고,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파리기후 협약에 들었어도 돈을 안 내고, 아니면은 탄소세 같은 경우도 엄청 적게 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막 50불, 그러니까 5만원, 6만원, 막 7만원. 많은 경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150불, 그러니까 15만원까지도 내거든요. 1톤당. 근데 중국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인 경우는 안 내는 나라들도 있고, 파리기후 협약에 들어있어도.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1톤당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마음대로 탄소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기후 협약이 뭐 지구를 위한다 이게 아니라 돈 먹고 돈 먹기라니까요. 돈 먹고 돈 먹기. 그래가지고 이게 전혀 쓸데가 없는, 하나도 이제 쓸모가 없는 정책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탄소세로 말미암아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돈이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 돈을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도상국은 이제 또 탄소를 많이 이제 내뿜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쓸모가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유 회사들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으로 기후에 돈을 엄청 내잖아요. 석유를 쓸 때마다 이제 환경단체에서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환경단체 중에서 정말 환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빈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정말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전 매체로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시키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탄소라는 것이 나쁘다고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정말 만약에 탄소가 과연 문제일까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요, 만약에 탄소가 문제였으면요 벌써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에서 이 이산화탄소에 쓸 돈을 다 이제 사막하고 볼모지 같은 걸 사는 거예요. 만약에 사하라 사막 같은 거나 이제 좀 이제 중국에 있는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 땅은 사면 안 됩니다. 중국은 땅을 살 수가 없고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런 땅은 이제 유엔 같은 데에서 정말 그 사막화된 지역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하면은요 저는 충분히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제 그 유엔에서 만약에 정말 이 탄소가 문제다 그러면은 정말 한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뭐 사막 같은 거 누가 그냥 이제 내준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사하라 사막 같은 거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땅값도 굉장히 쌀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다 가지고 가라고 하고 유엔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엔 그 사막 같은데 이제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막이 산림화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막 같은 거에 나무를 심어서 산림화를 하면 됩니다. 30년 산 이제 산림 같은 경우는요 1헥타르당 10.4톤의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 통계 같은 경우는 10.4톤이고요. 미국 통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란다. 그 구글에서 나온 통계는 12톤이라고 1년에 12톤 정도를 흡수한다고 해요. 1헥타르당. 그러니까 이제 10톤이라고 그냥 계산을 해봅시다. 즉 이 9.2 이걸 보게 되면은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34빌리언 톤이에요. 그러니까 3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400억 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되냐면은요 9.2 밀리언 킬로미터인데 약 9억 2천만 헥타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9.2 밀리언 킬로미터인데 9억 2천만 헥타르고 즉 여기서 10톤이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즉 1헥타르당 10톤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92억 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즉 그런 사하라 사막만 사막화를 막고 산림화를 시켜도 92억 톤이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비 사막 같은 경우도 약 1억 3천만 헥타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산림화를 하게 되면은요 1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고비 사막하고 사하라 사막만 산림화를 시켜도 102억 톤이라는 게 돼요. 근데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막을 산림화 할 수 있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몽골에다가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서 황사 같은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인간의 의지로 탄소가 문제였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을 과연 해결을 하는가? 저는 해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돈 먹고 돈 먹기예요. 뭔 해결을 합니까? 요새는 이제 탄소 공기 포집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DAC가 나왔고, 이 DAC로 말미암아서 1년당 100만 톤을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100만 톤의 그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탄소 같은 거는 얼마든지 수집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구의 이 지구온난화의 임계점을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되거든요. 근데 그 임계점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원인이 내액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꾸 이 과학자들이 우주로 나가고 다른 나라, 다른 우주에서 테라포밍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아마 지구온난화가 내액의 열이 빠져나감으로써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리고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주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주에다 쓰는 돈 갖고 지구에다 썼으면은 저는 벌써 이 탄소 문제는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들을 테라포밍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과학자들이 알고 숨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연간 거의 한 400조 되는 그런 이제 탄소 배출것만 해도 연간 한 400조에서 500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정치가 뭉쳐지면은요, 거대한 자본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학은 그냥 돈에 묶여서 따라가게 됩니다. 진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으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0.035% 내지 0.054%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수치만 봐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텐데, 절대 그 수치는 어느 것을 봐도 알려주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40% 늘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도 안 되는 이산화탄소 갖고. 이거를 보면은 정말 이 환경세로 말미암아서 돈을 막대하게 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과학자들도 이 양심을 팔게 되면은 돈에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 일상생활에서도 늘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거대한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왜곡된 것이 무엇이냐면 또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진화론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가 유물론이고 하나가 공산주의가 이 진화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이 발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적자생존의 원칙, 그런 것들이 쭉 그렇게 이제 계속 그런 이론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많이 악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므로 이제 좀 이게 생명 윤리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도 막대한 자본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한번 왜곡돼서 시작이 되면은요, 바로 잡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뉴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맨날 뉴스를 보면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커피가 어느 때는 이걸 먹으면은 심혈관에 좋다, 심장병에 예방이 된다. 아니면 또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아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커피는 또 몸에 좋다. 아니다, 커피는 그냥 먹는 것 자체로도 해롭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유도 몸에 먹으면 키 큰다, 이런 것들도 뼈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우유가 몸에 나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다 추측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개입되어 있잖아요. 아니,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해야지 커피 잘 팔릴 거고, 우유가 몸에 좋다고 해야지 우유가 잘 팔릴 거 아닙니까? 돈이 개입되게 되면은요, 이게 다 그냥 그쪽에 맞춰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통계를 배웠기 때문에 통계라는 것 자체가 우습거든요. 그 숫자 몇 개만 이제 다르게 보여주면은요, 그리고 또 응답자 같은 경우도 정말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랜덤 조사가 아니라 랜덤이 뭐지? 한국어로? 랜덤 조사가 아니라 그냥 이제 특정한 집단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것도 이제 통계도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리얼미터 같은 거에서 막 그 여론 조작할 때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 퍼센테이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다 특정 집단에서 그냥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요. 다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전화 받는 사람 다 중국인일 수도 있고, 조선족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거를 봤을 때는요. 좀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돈과 권력으로 과학 같은 것도 찍어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온실 효과는 저는 지구의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그러면은 과연 탄소가 문제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진실 혹은 거짓, 이게 인구 감축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보세요. 이제 탄소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물론 인간이 환경을 오염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스틱 비닐봉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거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에서 그거 썩는 시간이 이제 50년에서 막 100년 같은 것도 걸리고, 그런 쓰레기들이 이제 동물이 먹어서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안타깝기도 하고, 인간이 좀 환경 오염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 정말 쓰레기가 많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대기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탄소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사람들한테 주입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니까 좀 많이 죽어도 괜찮다. 좀 죽여야 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들이 인간의 그런 인구 감축에 있어서 정당화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를 계속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거 뭐 그냥 중국인하고 인도인 몇몇 명만, 중국, 인도 그리고 또 미개한 나라들에 있는 사람들 죽이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중국, 인도의 인구만 좀 없어져도 살만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노스를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막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타노스가 옳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계속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없어져야 한다. 인간이 조금 없어져야 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계속 그렇게 인구 감축을 위해서 과연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뉴스에서 보게 되면은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농작물이 탄소를 많이 내뿜는다고 해가지고 농작물을 파괴한 만큼 정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농작물을 파괴하면 돈을 준대. 그게 이제 2019년 코로나 때 그렇게 나왔던 뉴스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았었죠. 그러니까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데 그렇게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정부에서 농작물을 파괴하라고 한 거예요. 과연 거짓일까 진실일까? 이제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은 정부 문서까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 UDCD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함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정부 우편물이에요. 그대로 정부 우편물에 그런 것이 들어있었는데, 과연 농부가 그것을 이제 조작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뉴스에서는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에서는 이런 것이 거짓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폭스 뉴스에서는요,
코로나로 농작물들을 농부들이 파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왜 농작물을 파괴합니까?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더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농부들로 하여금 이렇게 농작물을 하게 한다는 게, 이게 농작물을 파괴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익이 나지 않으면 파괴를 하게 되는데, 근데 뭐 수출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Coming to you from the headwaters of Bitter Creek, Archer County, North Texas, we have to talk. State officials will be assisting to help identify potential alternative markets if a producer is unable to move animals, and if necessary, advise and assist on depopulation and disposal methods. Ladies and gentlemen, we are plowing under vegetable crops from coast to coast. We are euthanizing millions of chickens. We are aborting sows and burying feeder pigs. We are dumping milk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gallons, and now they are preparing us to depopulate the fat cattle ready to harvest because of a bottleneck created by the effects of COVID. This thing hasn't been created by COVID, but the effects of COVID and the logistics therein. Yesterday, the first shipment of imported beef from the country of Namibia hit the shor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yet this morning, they are telling us to prepare to euthanize harvest-ready cattle. It is time we get food on the shelves, because if you're not concerned about this food supply problem, you better be. We have a huge supply and demand of food across this nation. We can feed the world ourselves, and yet we're destroying our harvests. At the same time, we are importing beef from other countries, beef that is less regulated than our beef, less safe, not as high quality of product, and yet it's happening. At the same time, they are preparing for us to euthanize our harvests. That doesn't sound like sustainability to me, but it is part of the overall goal to vertically integrate your food system. You see, they cannot have control of the people unless they have control of the food, the water, the land, production. It is time we get back to work. We are of, by, and for the people. This is not Nancy Pelosi's country. This is not Donald Trump's country. This is your country, and you're going to go hungry. And while American farmers are destroying their harvests, U.S. beef is exported to China. U.S. meat plants are closing at a rapid rate, including Cargill Meat, who supplies 22% of the U.S. meat market, and who partnered with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in 2018 to end livestock production, while expanding the production of genetically modified soy in Africa. Well, me and my coworker got talking today, and something came up that I didn't really think about when my dad mentioned it to me. He's worked in the agriculture industry for over 40 years. This year, farmers are being offered 1.5 times the value of their crops to destroy them. They're also being tol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y will not receive subsidies for farming if they refuse to destroy their crops.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the farmer cannot afford to provide you with food based upon the taxes the government is levying on him if the government doesn't in turn give him back his tax money to provide you with food. Kind of a fucked up system, but that's how it works. And, well, they're not going to subsidize them if they don't destroy the crops. They'll pay them more than what it's worth, and they want them to destroy it, and they'll still get their subsidies. They're trying to create a food shortage. We've got 8 months to get our own food supply. We're probably going to be facing mass starvation. Is it true that the government is paying farmers to destroy their crops? And the simple answer to that is yes, they are. Initially heard about the government paying farmers to destroy their crops, I thought it was a load of bullshit.
Well, lo and behold, we received our destruction notice the other day. So basically there was two options on how to destroy the crop. The government could fly on Agent Orange, or we could manually destroy the crop ourselves. But we put too much blood, sweat, and tears in it to let them destroy it, so we decided to manually do it ourselves. Basically it said if we used a lawnmower to destroy the crop, we could receive an extra $600 an acre. Something about the low carbon footprint or something. So that's what we're doing. I got my letter yesterday. The letter asking you to destroy some crop. Along with the letter, I had to sign for a certified package, which included these two binders, and then of course this 3-ring binder on how to properly dispose of your crops. And as you can tell, it's on government paper. And as you can tell, this here is the affected area in my section of the county, closest town, and of course you can't run away even you live. So from the county tracts, then they break it down into these individual farm tracts that you have to destroy. And you can see the crop or the field. This is the second machine that I dropped off here for the local farmers. Just want to show you a little bit of each drum. You got 4 of these drums, 2 on each side. Now you can imagine the damage they can do, not counting the blade which you can set down. So this will be the first field that we take care of. So all we're going to do is mash everything into the ground. And then I'm going to go pick up some steel plates, lay them across the road plates, so we can get the machines over there, start on that farm. So the farmers got paid by the government. I don't understand what it's all about, but they got paid. Now they hired us to come in here and just destroy whatever we can. I don't understand how it all works, but we're already paid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You can hear the first machine already running out there. So when you hear them farmers saying they're getting paid to destroy everything, they ain't bullshitting y'all. Y'all better start paying attention. Well, what you saw right there ought to concern you. I was doing exactly what I was told via a letter I got last night in the mail from the Department of Hydrocarbons. They said in order to stabilize oil prices, they need a bunch of oil just dumped. And not dumped on the market, just dumped on lease roads and field roads and things like that. So I'm hooked up to that oil tank, going straight into my truck to get rid of it. Well, I'm going to get fined if I don't get rid of it, they said. So that prompted me to call District Selectman Tony Deloge and ask him about this letter. He said he didn't know much about it, but he would suggest that I follow whatever it says. So here we go. You know, these are some serious times right now. Since January, oil prices have been through the roof. I'm seeing more and more farmers on TikTok saying that the government's paying them to kill their fields. Agent Orange, I saw a guy with a lawnmower mowing down beans, getting paid to do it. They're controlling food. Now they're going to control energy. I don't understand why this is going on. But I tell you what, if they control food and they control energy, what freedom do you have left? Man, isn't this something? I'm sorry about the music. I'm going to recap. This is the container that was in the video yesterday, and we have unloaded the container. Freight is setting at ports. It is not moving, and we're talking ports around the world. Now, the freight that was on this container was shipped 37 days ago. This is that freight behind me. Somebody is intentionally hindering freight from moving back and forth. There are ports that are stacked. The directive is let it set. Let it set. I reached out to my largest customer, this customer, and that's what I was told. That the directive is let it set. We are definitely going to experience shortages, the likes of which you have never seen. They're trying to keep me quiet. I need you guys to blow this up and stop scrolling. Control the food supply, control the people. This is what's happening. This is the truth. As a 4th-generation farmer, I am hearing cries across the United States. The Biden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30-30 bill, saying that it is a climate change bill, a conservation bill. But if you look deeper, and if you really research what they're trying to do in Nebraska, it is disgusting. Why the hell does the government want 1.16 million acres in Nebraska?
Because 97% of Nebraska is privately owned, so they're taking from farmers and ranchers and hardworking Americans. And by 2030, they want to take 680 million acres across the United States, kill family farms, control the food supply, control the people. Are you guys ready to stand up? So on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week is the apparent fresh food shortage that's going to hit Europe and the UK over the next few weeks and months. This has been completely orchestrated, and it's absolutely terrible that this is likely to be happening right now. There is plenty of fresh food being grown at the moment all over Europe. We have no shortages. Farmers have no shortages, despite the weather changes that we've been having recently. There is an awful lot of fresh produce in the fields at the moment, as you can see behind me. This is purposely going to be bought in bulk and destroyed to create an apparent food shortage. Folks, start listening, wake up. There is no food shortage. 그래서 농작물을 파괴를 하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하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므로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레이트 리셋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인공육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인공육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2030년에는 인공육을 먹일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소들이 방귀를 뀌는데 그 메탄 가스로 인해서 온실효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소를 다 도축을 해야 한다. 소를 다 죽여야 한다. 이제 정말 이제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 표시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원래 유통기한을 야채에 적어놨었는데 그걸 이제 그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탄소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사악한 계획이다. 그래서 농작물을 파괴하고 그 탄소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문제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농작물이 파괴되고 지금 이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에 살아서 그렇지 뭐 미국 같은 데에서 살아도 사람들이 가난한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파라과이거든요. 여기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한 끼만 먹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 돈밖에 안 번단 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월세가 30만원, 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일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싼 편이긴 한데 그런데 굉장히 이 버는 양에 비해서는요 되게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유럽 막 좋아하고 유럽처럼 복지국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으로 그렇게 이제 물가가 많이 지금 올랐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올랐어요. 더 올라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돈을 막 600만원, 700만원 번다고 해도 한 달 집값이 400만원, 5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물가도 살인물가입니다. 유럽이 정말 복지국가라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물가가 싼 곳은 제일 싼 곳 중 하나가 이제 미국이고요. 거기 미국에서는 정말 FTA를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고 다른 나라들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농작물 생산 같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난이 점점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는 정말 식량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후진국 같은 데 가가지고 땅을 많이 사가지고 농작물을 키워도 훗날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못 사는 사람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바이오 칩, 마이크로 칩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받게 할 건데 그럼에 있어서는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풍부한 것이 적어들여야 하고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을 하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물가를 올리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종 것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해가지고 통제 시스템으로 시험 무대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델 하우스 같은 경우도 한번 짓기 전에 그 모델 하우스의 모형을 만들어 놓잖아요. 블루프린트를 그리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모형을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아파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계 정부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 둘씩 어떻게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가 그런 것을 보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좀 더 의존하게끔 하고 정부에서 돈 주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게 되면은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게 되면은 세계 정부가 들어설 수 없잖아요. 사람이 많으면은 반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계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구를 감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흰신과 인구 감축. 물론 뉴스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실 혹은 거짓.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판단을 하세요. To falling and falling all the way to zero. This equation has four factors, a little bit of multiplication. So you've got a thing on the left, CO2, that you want to get to zero. And that's going to be based on the number of people, the services each person's using on average, the energy on average for each service, and the CO2 being put out per unit of energy. So let's look at each one of these and see how we can get this down to zero. Probably one of these numbers is going to have to get pretty near to zero. That's back from high school algebra. But let's take a look. First, we've got population. The world today has 6.8 billion people. That's headed up to about 9 billion. Now, if we do a really great job on new vaccines, healthcar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we could lower that by perhaps 10 or 15%. As we see, some countries are using to give boosters to kill children, which is not right. Then the equity issue comes here. Instead of boosting a child in high-income countries, it's better to vaccinate the elderly in countries who have the elders who have not been vaccinated, even the primary vaccines. 그래서 환경오염은 정말 우리가 환경오염을 생각하고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탄소가 과연 이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